네, 예비 고3이 벌써 아이들이 됐네요. 고등학교 선택하느라고 우리가 그때 조마조마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 이맘때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여기 계신 상당수 학부모님들 그때도 고교 선택 간담회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열기와 온도로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유불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면히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맞으시죠? 그쵸? 저희랑 같이 안 하셨어도 굉장히 고교 선택에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가 선택이 됐죠. 뭐 때로는 물론 선택되지 않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체로는 선택을 하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교를 선택하고 나서 그 이후 말이죠. 1학년, 2학년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그 고등학교 선택했을 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 명지 선택하셨고, 충남 선택하셨고, 숭실, 그리고 대성, 예일 선택하셨을 때 아, 그래. 여기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내야 돼. 또 여기 가면 교과 전형으로 유리해야 돼. 내신이 좀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기억을 하셨죠? 그때? 근데 지금 어떠세요? 갑자기 다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그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 맞죠? 그쵸? 근데 중간 과정에서 애들이 내신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정색하고 우리가 보질 못한 적이 또 많다 보니까 지금 현 주소는 약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건 대학 입시는 진행이 예정대로 될 거고요. 다시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얘 내신하고 생기부 이거 다 열었을 때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결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비고3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와 골이 있을 텐데요. 4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4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신이죠. 내신은 우리가 다 고려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관건이고 자, 내신이 1.0인지 혹은 1.3까지인지 최상위권이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 내신이 2.6에서 3.2 정도 등급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3.3에서 3.7인지 3.8에서 4.5인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옆에 다른 엄마가 보시니까요. 마음속으로 딱 체크하세요. 투명으로 체크를 하시든가. 체크하셨나요? 예,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의 현 주소니까요. 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면을 보겠다는 건가요? 학업 역량. 너 공부 잘해? 이거죠. 그리고 너 성실해? 그러니까 우직하게 계속해서 이 주요 과목들의 내신을 잘 끌고 모아서 올리려고 노력을 해왔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죠. 얼마 전 11월 23일 정훈연합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모의고사 성적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 11월 23일을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그날 아침 아이가 어땠는지, 그 전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집안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시험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학생들은 사실상 모의고사에 그렇게 몰입을 잘 못해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기간 중에 항상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1년 내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잖아요. 방학 빼고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렇게 모의고사 일정이 잡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엄마도 깜빡. 애도 뭐 그냥 그렇고 학교 가서 봤을 때도 어느 과목은 좀 열심히 하는데 어느 과목은 그닥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혹시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맡은 학생들 중에는 시험을 안 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날 이제 병가를 내거나 주요 과목 2개만 보고 그냥 조퇴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 제가 들었을 때 길게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서 그렇다고 해요. 기말고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시간에 거기 진 다 빼가지고 그 오후 타임에 공부 못하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고3 올라가는 이 방학이 되면 컨설팅이든 뭐든 했을 때 반드시 데이터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9월 모평 6월 보지도 않고 3월 걸 보겠어요? 6월 걸 보겠어요? 당연히 11월 모평 점수를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본 애들은 정말 열심히 잘 받는가? 학교마다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만 DB 퍼 자고 이런 애들 되게 많죠. 실제로 어느 과목들은 그냥 대충 찍고 엎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체크리스트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대학에 안 가잖아요.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두 번째고 여기서 우리가 성적표 이번에 딱 받으시면은 등급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퍼센테이지를 반드시 형광펜 치시고 몇 퍼센트에 드는지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지금은야 뭐 재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보는 시험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른다는 건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혹은 고3에서 이제 이번에 원서를 쓰고 있는 재수생 반수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수 퍼센테이지가 등급이 매겨지는 건데 지금 재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급 자체가. 당연히 등급이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1이고 80점이 넘으면 2등급을 주는 너무나도 혜자스러운 정말 우리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도대체 뭘 보느냐? 각 학교 내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대학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고등학교 1등급하고 대성고 1등급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숭실고 3등급하고 뭐 충암고 3등급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대성고 3등급하고 충암고 3등급이 똑같지 않다라는 건 대학이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학업의 역량에 증거를 갖고 와라. 이게 모의고사 점수가 되겠죠. 두 가지까지는 완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왜냐? 숫자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바로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 이 두 가지 체크리스트 여기 두 번째까지는 학생부 교과로 대학 쓸 때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되죠. 근데 6장을 다 교과로 쓰시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6장을 교과로 쓴다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눈을 딱 돌렸을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우리 학교가 도대체 일반계 고중에서 전국에서 도대체 몇 번째 레벨에 들어있을까? 이거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성고 3등급과 충암고 3등급을 같은 등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일여고 2등급과 동명여고 2등급을 같은 등급이라고 취급하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 공식이 뭐냐? 그거는 대학들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고등학교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이 뭐 2.4등급까지 합격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2.4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국의 순위 1군에서 9군까지 있었을 때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파악하고 우리가 이런 내신 등급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 학교 이 분위기 그리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수능 최저 맞추는 어떤 분위기하고도 직결이 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생기부죠. 그 1학년 때 기록된 것들은 지금 다 기재가 끝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2학년 과정에 걸쳐서 지금은 핫한 시즌에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방학시까지 한 2주가 남았는데요. 그 2주 동안에는 정말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출하라고 할 거고 너무나도 활발하게 뜨겁게 생기부 마감 시즌이 1년 중 가장 핫한 시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부 당연히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생기부는 학생의 특징 그리고 진로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학업의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4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건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이거는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 다 나이스하게 돼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러 학교에서 지금 오셨어요. 뭐 예일도 있고 선정도 있고 대성도 있고 충암도 있고 뭐 여러 학교들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가 레벨이 어디인지는 제가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개 고등학교에서 도 레벨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는 진짜 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양쪽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어떤 전략을 짤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학 때는요, 이 4개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남은 한 학기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싹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4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방학 때 반드시. 그러면은 저걸 체크를 우리가 하고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는 건 대학이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전형이죠, 전형. 근데 저는 이제 2가지 질문을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지금 입시 전형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불공정한가요? 공정한가요? 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우리도 약간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뭐가 불리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질문은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고교 선택할 때는 진짜 진심이셨는데 그 이후로는 입시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건 아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2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죠. 일단 이 페이지는 대학 입시가 공정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합과 교과와 논술 전형이 우리 수시에 열려 있어요. 근데 논술은 거의 안 쓰잖아요. 비중도 많이 적고요. 자, 종합과 교과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 등급을 보죠. 여기 지금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예일여고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예일여고에서 내신이 2등급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2등급 정도라고 했을 때 예일여고 2등급과 만약에 동명여고 2등급이 있다 그러면 그 2개의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은영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한가요? 이거는 불공정한가요?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시죠? 아니 내가 불리한 거 알고 예일 갔거든 사실은. 그리고 조금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고 예일 갔는데 모고도 좀 잘 나오고 하는데 옆집 애가 동명 가더니 막 내신이 더 잘 나온다 그러고 중학교 때는 좀 그랬었는데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동명여고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동명여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신 2등급이 나왔는데 예일 2등급이랑 똑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공정하죠. 완전 공정하죠.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공정하다 그러고 누구는 불공정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수준이 다르고 내신의 이 성취율이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내신을 학생부 교과에서는 같게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전주상상고 2등급, 동명여고 2등급, 예일여고 2등급, 대성고 2등급 다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만 안 보고 수능 최저 조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걸 다 아시죠? 근데 수능 최저 조건을 다 맞추냐고요? 다 맞추냐면 못 맞출 수 있죠. 상식적으로는 내신 따기가 조금 불리한 학교, 우리 지역군으로 따지면 대성이나 예일여고나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애들이 더 잘 맞춥니다. 그리고 내신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지원했던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동명이라든가 충암이나 숭실고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조금 학업 분위기가 학교가 좀 불리할 수 있죠. 관심이 특별히 없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2가지를 다 봤을 때는 교과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위권, 경희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더 이상 2가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내려요. 서류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요. 2.1인지 2.8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2등급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은 어떤가요? 종합 전형에서 대학이 바라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기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종합 전형은 생기부 보면서 거기 안에 있는 성적도 보고 이렇게 뽑으니까 그러면 입사관이 이 종합 전형에서 우리 아이를 평가할 때 가장 처음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출신 고등학교죠. 출신 고등학교입니다. 교과 전형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과 전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고를 나왔든 하나고를 나왔든 예일여고를 갔든 명지를 나왔든 그냥 다 똑같은 등급이에요. 최저만 맞춰와 이런 얘기고, 자 그런데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의 수준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웃기지만 블라인드로 우리가 아이들을 뽑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도 보고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생기부를 딱 보면 원점수가 나오겠죠, 내신에서.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편차가 나오죠. 편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편차를 보면 2학기 수준이 바로 나와요, 그냥. 참고로 대성과 예일의 편차는 굉장히 과목마다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충암이나 숭실이나 이제 이런 고등학교는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대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리예요, 편차가. 고3이 돼도 그게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고 무슨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는 더 심하겠죠. 다 한 자리예요, 편차가 걔네들은. 이렇게 되면서 이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인지가 눈에 환전이 띕니다. 일반계고인지 특목고인지 전국고 자사고인지 일반고 자사고인데 그냥 약간 광역자사고인데 좀 상태 좋은 학교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같은 2등급이라고 해도 똑같이 보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대학교마다 이 학생들을 뽑게 될 때 저 내신을 환산하는 자기들만의 툴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계산법은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종합을 쓸 때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수준이 대학에서 말했을 때 3군이냐 우리 고등학교가 4군이냐 아니면 5군이냐 6군이냐 이걸 보고서 던져야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대학이 주관적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쓸 때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대학에서 예를 들어 시립대에서 2.8등급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2.8에서 9 정도가. 그러면 충암고 2.8, 명지고 2.8이 난 2.8인데 작년에 시립대 지금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댄다. 그럼 내가 붙는 거잖아요. 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학교가 만약에 저 시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 2.8 정도에 부합되지 않는 고등학교만 조금 더 수준이 약간 조금 평가가 약간 저평가되는 고등학교면 내 점수가 그 학교 합격 점수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작년에 나랑 내신이 똑같아. 그런데 그 언니가, 그 오빠가, 그 형이 어떤 대학에 무슨 전형으로 어디를 붙었는지를 보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학교를 통해서든 학원을 통해서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평가를 하니까요. 자, 그리고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별 고사를 보지만 관건은 수능 최저인 거 아시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다 나가리죠 뭐. 그래서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애들이 반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고사를 보는 경우는 지가 가채점을 해보니 저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어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논술고사장 가가지고 차비 들여가지고 막 고사를 보고 이런 게 무의미하다 이거죠. 어차피 떨어질 거. 그러니까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애들이 반이고 실질 경쟁률은 처음에는 무슨 50대 1, 100대 1 이렇게 하더니 최저를 맞춘 아들끼리 결과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1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수능 최저를 보는 거예요. 논술 잘하고 뭐 논술하고 몰려있는 교육특구 애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수시 전형에서는 저렇게 세 가지 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은 어찌됐건 다양한 구멍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나름 공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애가 준비가 안 된 영역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파악을 잘 못했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2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공정하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첫 번째 페이지와 같이 연동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대학은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둔 대학은 서울시립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에 그 발표한 자료들이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 입결을 정확하게 까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교과전형에서 작년 합격한 아이들을 보니까 2.1에서 2.29 정도 등급인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교과는 아까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내신을 보고
그런데 어느 학교 내신이든 상관이 없고 똑같이 보겠다는 거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합격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합격을 한 애들을 봤더니 우리 학교 합격한 애들의 내신이 2.1에서 2.29 정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학생부 교과는 어떠시냐면 점수가 저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2.29가 충암고든 명지고든 선일여고든 예일이든 관심 없잖아요. 그냥 2.29면은 클리어한 거예요. 여기 무슨 속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저 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도 정확하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학불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완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어때요? 빡세잖아요. 2.29까지 때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 시립대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합격감이라고 하지만 좀 빡셉니다. 자, 그런데 종합전형으로 같은 대학을 봤는데 2.1에서 2.7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시립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6에서 2.7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에서 2.7 정도 되는 우리 아이는 분명히 시립대에서 저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생기부도 나름대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는 합격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25대 1 정도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투척을 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다 그런 식으로 학종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지금 수능 최저 맞추기 좀 빡세고 그리고 내신을 2.29까지 올린다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져요. 지금 안 그러실 것 같죠? 6학종을 씁니다. 6학종을. 왜냐면 2.29는 안 되고 2.7이 합격각이라고 하고 생기부는 내가 맞췄고 하니까 그냥 1로 쓰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거든요. 수능 날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할 만한 에너지도 좀 없는 것 같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 2.6과 2.7은요. 학교를 보잖아요. 학생부 종합.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물정 모르고 예를 들어 가재울 본데 2.67이 저기를 던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다 서류에서 드러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전략을 반드시 쓰셔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2.6이나 7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학종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신을 2.29로 올리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주요 과목을 어떻게 할 거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이 전략들을 같이 세우면서 2.29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들을.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반드시 써야 돼요. 2개나 3개 정도는. 그리고 종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더합니다. 5등급도 붙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멘탈이 지금 자기 내신이 별로 자신이 없고 생기부도 딱히 그렇게 정체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어디 가야 될 대학들을 이렇게 슬쩍 보게 되면은 정말 듣보 막 대학들이 떠오르고 엄마 아빠한테 입도 못 댈 것 같고 막 이러면은 자꾸 숫자의 눈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합격이다. 여기가 이런 데도 합격이 됐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이쪽으로 기웃기웃하고 6학종을 쓰거나 갑자기 논술한다라고 들이대거나 실제로 논술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 조건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경쟁률이 50대 1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아이들도 발생을 하고 실질 경쟁률 10대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학은 한 해 두 해 입시를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저렇게 조건을 다 걸어놓고 실질 경쟁률은 4대 1이고 10대 1이고 종합은 2.6과 7이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이 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꼼수를 쓰고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전형료 때문이죠. 전형료. 경쟁률을 올려야죠. 우수한 아이들도 뽑아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딘가에 꽂히는 거예요. 자꾸 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팩트를 체크를 해서 아이와 같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페이지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저 합격 내신이라는 걸 우리 학교 내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학부모님 혹시
대입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건 아니셨는가? 아까 그 질문을 좀 드리셨는데 제가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침에 밥 해주고요. 그리고 라이딩도 좀 해요. 학교나 학원에 라이딩도 좀 하고 그리고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성적표 나오면은 좀 보고 요 정도 그리고 학원 보내달라고 보내고 인강 보내고 딱 요 정도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사실 요 정도를 다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도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바라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다가 혼자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혼자고요. 면접을 봐야 되는 것도 혼자고요. 원서를 쓸 때 엄마 아빠 이름을 같이 쓰진 않잖아요. 원서 자체는 나의 이름 석자 안에서 맞짱 한번 뜨는 건데 저 뒤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잘하는 애들 너무 많다고 그러고 의치아니 막 얘기하고 강남권 어쩌고 얘기하고 막 전국 모든 애들이 다 시험장을 뭐 이렇게 같이 입시를 치른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혼자 힘으로 어찌됐건 맞짱을 떠서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외롭겠죠. 두렵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 그런데 실제로 아이는 전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현역 선수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현역에서 뛰기 바빠 죽겠습니다. 뛰고 계속 물 마시고 뛰고 뛰라니까 또 뛰고 잠깐 쉬라니까 쉬고 뛰라니까 뛰고 이러는 건데 중간에 굉장히 빅픽처를 다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지시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종합으로 몇 장을 써야 되며 교과를 어떻게 써야 되며 최저는 내가 무슨 과목으로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으로서 숫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학부모님이 저는 바라만 보지 않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도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한 일주 지난 것 같아요. 그 지난 토요일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외가 쪽 친척 오빠가 잠깐 서울에 왔어요. 전남 순천이 집인데 어릴 적에는 뭐 방학 때마다 만나서 정이 깊었지만 성인 되고 나서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고3이 된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시립대를 이제 1차 합격을 해서 한쪽으로 1차 합격을 해서 시립대에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 사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생기부 보내주고 성적표 보내줘가지고 진단해서 어디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생기부도 다 하이라이트 치고 뭐가 취약한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픽을 했던 학교들이 이제 동국대나 시립대나 이런 학교였고 이 친구는 이제 성균관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저러해서 그날 1차 합격을 해서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한 거죠. 근데 저희 친정 오빠는 이제 서울에 출장 올 일이 많아가지고 지하철 이용이라든가 서울 시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날 밤 9시 몇 분에 기차표를 끊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쉽잖아요. 서울 왔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와갖고 저녁 먹고 가. 그래서 알았다 뭐 이래가지고 상암 월드컵 미디어 시티역 8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7시에서 이렇게 다 만나기로 했는데 추워 죽겠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막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쥐 하면서 두 부자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 그 순간 왈칵 약간 눈물 날 뻔했잖아요. 두 부자가 파카 딱 입고 추운 날이니까 배낭 딱 메고 전투태세. 그래서 서울에 면접 보러 지금 전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막 면접 질문 뭐 나올지 예상 질문 다 하고 그 전에 뭐 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 날도 저한테 전화 와서 최저를 뭐 이렇게 맞췄고 3합 7을 맞췄대요 얘가. 3합 7을 맞췄고 영어가 2가 나와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지금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랬는데 너무 그 다 올라오는 그 모습이 무슨 영화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양고기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술 한잔 하면서 오빠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빠 너무 대단해.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자기 너무 미안해 죽겠대요 얘한테. 얘가 자기 자꾸 원망한대요. 고1 때 신경 안 써준 거에 대해서. 고2 때 신경 안 쓴 것도 너무 민망하다고 그러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래요.
생각해보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아빠가 그래도 서울 지리도 알고 얘 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면접 내용도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공부 알아봐서 아이를 인솔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직 붙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붙기에 약간 점수가 부족한 것도 좀 있고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 상황 그날이 저희 오빠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우회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붙어도 엄빠가 별로 신경도 안 썼어. 그냥 지가 하는 거지 뭐 막 이러고 냅두고 지가 혼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붙어서 주변에서 축하 인사를 받는 등 그게 사실 전후의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20살 되기 전이고 가장 마지막에 맞짱 뜰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전후회더라고요. 아마 붙든 떨어지든 그 이후에는 지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들이 감추고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이 분명히 보겠죠?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거고 바라만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같이 짜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 있는 학부모님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내신이 2학년 전체 토탈 다 까봤더니만 1.8에서 2.3등급 정도까지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빠가 아무것도 몰라 입시를. 그런데 얘가 내신은 1.8에서 2.3이야. 애가 얼마나 외롭게 저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겁나 잘한 거죠. 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애가 전략을 안 세우면 어딜 가느냐? 광운대, 상명대를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합격선을 보면 내신의 합격각이 딱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상명대는 2합 7이에요. 최저가. 2합 7이면 3, 4 이 정도 받으면 되는데 얘가 내신이 이 정도였으면 모의고사 그 정도는 받았겠죠. 근데 그 이상은 못 받았던 거예요. 2합 6이나 2합 5는 못 때렸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얘가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좀 신경 쓰고 애도 전략이 있고 위에 가정을 해볼게요. 입시 치렀던 언니나 오빠가 있어 또. 뭐 누나나 형이 있든가. 이러면 엄마 아빠도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최저를 좀 신경을 썼어요. 생기부도 시기적절하게 진단도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애지만 경희대나 서울시립대를 합격을 합니다. 경희대는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거고요. 시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넘사. 이제 엄마 아빠가 난리 났어.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막 아빠가 전략가로 나서고 가족 모임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략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이 내신의 학생이 고대를 작년 기준 3합 6을 맞춰서 합격을 팡팡팡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는 연대를 합격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 기준 숭실고 졸업한 박모군이 바로 그 사례에 속했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고대의 3합을 맞아버려요. 얘가. 그래서 합격을 했고 예일여고 졸업한 학생은 연대의 2점대 초반 내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8에서 2.3등급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광운대나 상명대를 간 학생은 운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대입을 불공정하다라고 욕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같은 내신을 받고도 고대나 연대를 간 학생과 학부모는 대입은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기보다 예상했던 등급이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뷰 자체도 달라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 자, 비단 저렇게 최상위권 아이들 뿐만 아니라 2.9에서 3.5등급인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 2.9에서 3.5면은 그래도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냅두면 지방권대를 갑니다. 충남대. 자, 그런데 최저를 맞추거나 아니면 생기부를 잘 달리게 되면 명지대나 서울여대까지 합격이 되고 조금 더 가면은 숭실대, 2합 4요. 2합 4 맞춰서 숭실대 보내거나 학종으로 동국대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같은 내신인데 누구는 충북대 가고 누구는 동국대 가고 이거는 사실은 전략과 비전략의 큰 차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지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된 게 벌써 횟수로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내신은 서부학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계 뭐 전국구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신 등급 체크하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는 어디 속할까요? 1.8에서 2.3, 2.5에서 2.8, 2.9에서 3.5, 3.5에서 4.5. 저희 아이도 지금 이번에 고3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거의 계모임 분위기 같이 약간 느낌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체크를 했겠죠. 제 눈으로 어디 눈도장을 찍었겠죠. 그리고 목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 맞춘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 맞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여기 가는데 조금 전략을 세워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경희대나 국민대나 명지대나 경기대를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하는데 각각의 대학들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뭐냐는 거예요. 2합 7이냐, 2합 6이냐, 2합 5냐, 3합 7이냐, 3합 6이냐, 3합 5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으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학교 선배의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오픈하고 있는 등급이 아니라는 말씀드렸고요. 생계부 진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방향성을 만들어서 이번 방학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선택하셨을 때 사실은 이거 다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데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예일이나 대성이나 선정 과중반이다. 그러면 학종을 당연히 쓰셔야죠. 그렇죠? 내신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학종을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을 3개, 4개 정도를 쓰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학교보다 내신이 조금 불리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조금 덜 쓰긴 합니다만 최소 2개는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저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교과는 합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최저에서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을 딱 선을 정하시고요. 어느 내신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를 얘가 허들을 어디까지 넘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대학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명지대일 수도 있고 숭실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립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던질 때에는 여기 가는 대학을 기준으로 보셔야죠. 이 가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선배. 우리 학교 선배가 나랑 내신이 똑같았던 선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슷한 선배. 그 선배가 당연히 학종을 썼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데 그 선배가 어느 대학을 합격을 했고 어느 대학은 떨어졌는지 이런 실적들이 당연히 고등학교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필두로 여기 무조건 합격 가능성의 대학을 쓰고 나머지는 던지는 거죠. 자, 저렇게 6개를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과는 한 번에 붙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때문에 2바퀴, 3바퀴를 돌아요. 처음엔 떨어졌다고 할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졌다고 울 거예요. 근데 쫄지 마시고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애들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6개 쓰니까 어딘가 또 가서 다른 데도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구정 지나고 나서 추합으로 붙는 사례들도 생깁니다. 입시라는 게 정말 사람 피를 말리는 건데 구정 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용돈도 받고 애도. 명절도 지냈을 때 우리가 떡국도 마음대로 먹고 할 텐데 이거는 약간 눈치부 게임처럼 뭔가 뭐 할 말도 못하고 친척들도 우리 애 보고서 약간 찝찝거릴 수도 없고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교과는 일단 애가 최저만 맞췄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종합은 합격 가능한 선을 썼고 그 다음에 상향, 우주 상향으로 몇 개 던진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숭실, 충암, 선정 일반반 그리고 명지, 동명, 선일고 우리 학교는 내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유리합니다. 그 내신이 유리하다고요? 이러실 수 있어요? 걔가 따온 내신이 그 아이가 여기 갔으면 더 불리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고군분투해서 그 내신 따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고등학교 선택하셨을 때 교과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변치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황당한 건 여기는 교과를 써야 되잖아요. 얘네가 교과 안 써요. 나중에 보세요. 가만히 냅두잖아요. 교과 안 써요. 육학종을 막 던져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최저를 맞추는 자신이 없어요. 시험을 정색하고 본 적이 없고 학교 분위기는 막 갈수록 개판이 되고 수능 최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교과를 더 쓰면 더 썼지 종합을 더 쓰는 게 지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최저만 맞춘다 그러면 내신이 유리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열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 저는 이번에도 되게 놀랐는데 고3 종강하는 날 인사하고 이렇게 그 1학기 종강하는 날 1학기 내신까지 제가 했던 명지고 학생은 내신이 꽤 좋아요. 내신이 꽤 좋고 지금 이제 면접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6학종을 썼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원서 쓰기 전에 다 이 상담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너 6학종을 쓰냐 그랬더니 저 최저 못 맞춰요. 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최저 못 맞춰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뭘 못 맞춰. 아직 지금 원서 쓰고 나서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너보고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2과목만 하라는 건데 못한다고? 내신이 저렇게 좋은데? 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6학종 썼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여기에 속하신다면 반드시 최저를 꼭 맞춰주시는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를 더 전략적으로 쓰셔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을 쓰는 거죠. 종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출신 고등학교에 나와 비슷한 내신의 선배가 합격했던 그 대학 거기를 기준으로 삼고 던지는 건데 최저를 맞추면 교과에서는 또 역시 비슷한 사례들로 합격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발 저하고 무슨 각서라도 하나 쓰셔야 되겠어요. 6학종 정말 쓰시면 안 돼요. 6학종 쓰시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최저를 꼭 맞춰주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걸 정해야겠네요. 최저를 무슨 과목으로 할 건지, 그렇죠? 최저를 무슨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건지 그거는 정했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번복은 없습니다. 정해야 돼요. 지금 겨울방학 때 그래야 이제 뭐 인강도 듣고 특강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러면 최저 얘기는 이제 계속 이어져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24년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입시가 좀 바뀌는 거 아시죠? 이제 입시가 바뀌는 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맞추는 걸 우리가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 세팅해야 되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어요. 작년까지 엄청 빡셌거든요. 고대도 36이나 되라 그러고 지금 이제 하나씩 플러스 돼서 더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이제 통합수능이 된 거, 이게 좀 중요한 사례가 되겠죠. 통합수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는 이과 줄 서, 문과 따로 줄 서, 그럼 이과에서 요만큼 뽑고 이렇게 가져갔던 걸 이제는 한 줄로 서 이거잖아요. 문과니까 한 줄로 서, 국어 한 줄, 수학 한 줄, 다 한 줄로 서, 이렇게 한 줄로 섰어요. 한 줄로 쓰니까 누가 불리해요? 문과가 불리하죠. 수학으로 한 줄 쓰면 문과는 지금 앞에 대가리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참 중간부터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걸 통합수능이라는 관전에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이과는 문과랑 같이 줄을 쓰니까 어부지리로 지금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덜 빡세진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능 최저가 일단은 좀 완화가 된 거죠. 예년에 비하면.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조금 좀 둥글둥글해졌으니까 조금 더 변별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내신. 내신이 좀 중요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신은 다 거의 끝나갔는데 기말고사가 물론 좀 남았긴 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신 어떻게 짜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이과랑 같이 줄을 쓰다 보니까 수학으로는 맞짱 뜬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학으로는 최저를 거의 못 맞추는 수준이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과 애들뿐만 아니라 재수생, 반수생도 들어와 버리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다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된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문과 침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문과 입장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것은 일단은 너무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문과 중에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어질 테니까. 이과들이 다 가져가고 또 사탐을 선택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학과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과에서 결국 이겁니다. 통합수능 돼서 이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조금 쉬워졌다. 그런데 내신이 더 중요하다. 남은 건 3학년 1학기 내신이니까 그걸 어떻게 올릴 건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 자, 이 문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이과 문과가 좀 다른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수능 최저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이걸 맞추기가 이제 수학으로는 노답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생기부가 간소화된 거 아시죠? 수상, 자율동아리, 교회봉사, 독서활동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폐지가 되면은 폐지가 된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폐지가 안 된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폐지가 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내신 성적, 그리고 교과 세트, 여전히 글자 수도 동일하고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되는 꽃이에요, 꽃. 교과 세특이라는 게. 그리고 창책, 자율활동, 자동봉진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봉사가 빠지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창체가 또 중요한 사항인데 교과 세특과 창체는요 분절이 아니고요 분절이 아니고요 연계죠. 연계. 1학년과 2학년 연계죠. 2학년과 3학년 1학기 연계입니다. 이 연결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관건이고 특히나 이제 상위권에 위치하니 내지는 더 좋은 학교를 보내시려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연계 시나리오가 어설프게 돼 있으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내신도 다 비슷한 애들이 오는 거고 최저도 맞추는 애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생기부 변별력이 상당 수준에 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반가운 얘기죠. 자, 그런데 오케이 자기소개서 폐지됐으니까 응 안물 안궁 이러시는데 자기소개서가 했던 역할이 뭐죠?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는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필요했으니까. 자기소개서는 생기부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 미처 게시가 다 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렇죠?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각 대학들이 공통 질문사항 3가지를 다 동일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4번째 질문을 추가로 얻는 서울대 같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만 자소서 1번, 자소서 2번, 자소서 3번의 질문사항들은 전국에 있는 면접을 보고 자소서를 내라는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질문사항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부에 얹어야죠.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질문사항이 물어보는 메커니즘이 뭔지를 이해해서 생기부에 그 부분을 녹아들게 하게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떨어뜨리고 나머지 갖고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이과에서는 상당히 완화가 됐다. 자, 그런데 문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신을 따는 것이 굉장히 이과에서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자, 이 페이지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그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날보다 지나간 날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개 학기를 치르면서 수시원서를 쓰는데 이미 4개의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쵸? 그리고 한 학기 남았는데 이 한 학기 동안 내신을 얼마나 엎어버릴 수가 있을까? 등급을 오른다는 게 가능은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바람이 좀 세시죠, 어머니? 직격탄으로 그냥. 5개 학기 중에서 제일 내신을 따기가 힘든 학기는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5개 학기 중에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개 학기인데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내신을 가장 따기가 제일 빡센 학기는 1학년 2학기예요. 1학년 2학기. 왜냐하면 1학년 1학기는 어리버리해요. 얘가. 옳다고 막 이렇게 적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엥? 실화야? 막 이러다가 2학기가 딱 되면은 이거 너무 방심했어? 열심히 한번 해봐서 뒤집겠어. 내지는 잘한 애들은 유지를 하겠어. 이게 1학년 2학기고 2학년이 되면서는 서서히 현타를 받죠. 뭐가 이렇게 잘 해도 안 오른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도 막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거나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사실상 끈을 놓지만 않았다 그러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점수가 약간씩 올라가요. 약간씩. 막 3에서 2가 되고 2에서 1이 되고 이러진 않은데 0.3등급, 0.2등급씩 차분차분 사부작사부작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본인이 몰라. 본인 내신이 그렇게 몇 점, 0점 몇 등급씩 오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라고 자꾸 표현하시더라고요. 얘 계속 3등급이에요. 얘 계속 2.8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8등급이라도 안 그러세요. 2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냥 2등급이야. 계속 2등급이에요. 선생님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1등급으로 올려주세요. 이러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안 쓰실 분 없으시잖아요. 종합은 2.8과 2.6을 다르게 봅니다. 2.6과 2.4를 다르게 보고 표준 편차를 보고 원점수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메커니즘에서 사실상 보시면 3학년 1학기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시 파이터라고 자칭하는 애들이 생겨나잖아요. 정시 파이터 아닌데도 정시 그렇다고 뭐 수시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애들이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3학년 1학기는 학부모님들이 입시 치르셨던 그런 고3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점점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요. 공부를 다 놔버리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거죠.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걸로 어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답답해하고 저도 이번에 현장에서 내신 대비하면서 2학년 2학기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학년하고 2학년 동시에 수업 들어가면 2학년 분위기가 답이 없어요. 거의 막 예비역 분위기야. 산후조리원 같은 느낌이에요. 막 놔버린 거 있잖아요. 뭐 젖을 먹여 있는데 누가 와도 어쩌라고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고 시험도 안 봐. 잔소리를 하면은 뭐 약간 뭐 이러고 있어. 계속 더 깊게 얘기했다가 울어버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매년마다 보면. 실제로 지금 학교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표준 편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는 고1, 고2, 고3의 주요 과목 국영수의 표준 편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큰 편차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은 고3 때도 사실 내신 따기가 조금 빡센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예일력은 어떻습니까? 1학년 때 빡셌어요. 12. 2학년 때 벌어져요. 15. 평타 와장창 맞고 약간 마탱이 간 애들이 생겨나면서 고3이 되면은 18에서 20대 초반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들이 되게 열심히 해서라기보다요. 상대평가니까 경쟁자들 중에 누군가 알아서 털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미끄러지고 약간 묵묵히 있고 자빠지고 시험 기간에 대비를 빡세게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신 점수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15, 18, 23 여기가 숭실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18, 23, 25 어떻습니까? 2학년 때 확 떨어지잖아요. 지금 애들 편차가. 자, 동명과 충암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좀 침울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보여주는 저 편차를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건 이조에서 만든 가공된 거라고 느껴지신다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 고등학교 이름을 쳐보세요. 그래서 작년 고등학교 3학년의 표준편차,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의 표준편차가 어떻게 2학년이었던 애들이 3학년 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비교 대조하시면 그걸 아이랑 같이 보신다면 3학년 1학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이런 얘기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빡세게 마무리 잘 할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좋게 불러일으켜 주셔야지 실망한 표정을 자꾸 드러내시고 들키지 마세요, 제발. 자, 그리고 그 에너지 그대로 모아다가 3학년 1학기까지 전력 질주하셔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죠. 3학년 주요 교과가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는 지금 반영되는 내신이 있고 학과 적합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반영 교과라는 거는 일단 무조건 국영수죠. 국영수죠.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넘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이과들은 사실은 이 탐구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들이 될 거예요. 3학년 때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들은 어때요? 성취평가죠. 1부터 9등급 평가가 아니라 성취평가니까 변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과 입장에서는 고3 1학기가 되면은 무조건 중요한 게 뭐다? 국영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영수를 그냥 오지게 때리는 거예요, 국영수. 진로 선택 과목은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9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거랑 이게 3등급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랑 난이도가 똑같을 수도 없고 실제로 엔간하면은 선생님들께서 A등급을 줍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들어갈 거예요. 웬만한 학교들은.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들이 3학년에 깔려 있어요. 사탐 과목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역시나 국영수랑 똑같이 성취도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합니다. 1에서 9등급까지. 그러니까 문과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역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이과보다. 왜냐면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잘 몰라요. 그냥 다 열심히 해야 되나 막 그냥 자기 멘붕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전략을 짠다는 얘기는 어떤 과목 공부할 거야? 이과는 무조건 국영수. 문과는 국영수 플러스 사탐에서 지금 일반 선택 과목 선택한 거 그거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학종으로 쓸 거니까 내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의 내신 챙겨야죠. 제일 골 때리는 게 국문과 간다 그래놓고 국어 등급이 4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서류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과 성취평가를 하는 과목을 구분해서 몰빵을 어느 쪽에다 할 건지 힘의 균등을 이렇게 좀 포진을 좀 다르게 배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취평가를 하는 과목들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고요. A등급 받아야 되고요. 원점수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쉽게 내요. 쉽게 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 과목들은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올 텐데 저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선택이니까 대학의 학과랑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진로니까. 그래서 당연히 탐구 주제 같은 것들이 3학년 1학기 서류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별 진로 선택 과목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 해보겠습니다. 그 대선고부터 선행여고까지가 쫙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과예요. 여기 이과입니다. 물투, 화투, 생투 정도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예요? 성취도 평가예요? 성취도 평가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점수 따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야 90점만 넘어, 80점만 넘어 그럼 다 A 줄 거야. 이제 이렇게 약간 어떤 성취도만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대선고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은 애들이 35.9%입니다. 그리고 화투는 지금 35.2%, 생투는 22.9%고요. 예일려고 난리 났어요. 물투 50%가 다 A예요. 50%가. 그리고 화투는 65.1%, 50%가 넘어갔어요. A등급 받은 애들. 그리고 생투는 지금 48.3%. 뭡니까? 해자롭다 이거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B등급 줘가지고 우리 애들 불리하게 할 일이 없어요. 저기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성취도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숙명여고, 진명여고 같은 80%를 A를 줘가지고 그때 약간 좀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저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B등급 받으면은 당연히 감점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진로 선택에 B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셔야 되고 무조건 A를 받아야 되는 거고 보시면 50% 넘으면 A를 주는데 어떻게 못 받아요? 발가락으로 푸는 거지 그냥. 아예 그냥 안 했던 걸 시험 범위를 모르고 잡아줬다던가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물투가 18.4%.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춘실고 같은 경우는 생투 14.5%, 동명여고 생투 15.2%.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약간 황당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 알고 낸 거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에 있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각 고등학교의 유불리를 따신다기보다 이걸 체크하시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 무조건 A 받는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차이점은 좀 있지만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60%, 조금 박한 경우에는 10.4%나 14% 정도로 A를 준다. 그러니 난이도가 성취도 상대평가를 하는 우리 국영수라든가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낸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진로 선택이고 이과는 지금 국영수밖에 할 게 없어요. 3학년 1학기 때. 자 그럼 문과를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페이지예요 이게. 문과는 지금 진로 선택 과목들이 중간에 빵꾸가 나 있죠. 왜냐면 진로 선택이 많지가 않고 저 자리를 일반 선택 과목이 차지를 좀 하고 있어요. 일반 선택은 국영수랑 똑같이 상대평가합니다.
1에서 9등급까지니까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단위수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통해서 3학년 1학기에 내신이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대성고 A등급 42.2%, 예일여고 난리 났어요. 82.5%를 A를 줬어요. 거의 진명, 뭐 진선여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 그리고 숭실고도 64.5%. 대체로 지금 문과 쪽에서는 굉장히 혜자스럽게 진로 선택 과목들을 아주 퍼주고 있는 형국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진로 선택 과목 무조건 A를 받고 탐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서 옆에 세특을 좀 잘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국영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등급을 올리는, 점수를 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애들 그 3학년 1학기 시간표 같은 거는 이미 학교에 학사 일정 같은 거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시는 거예요. 애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은 처음이잖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이 페이지 설명이 좀 되셨나요? 예. 저기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진로 선택은 A만 받으면 무슨 스코어를 A가 상관없어요? 상위권 대학들은 원점수를 봅니다. 원점수를 보기 때문에 A등급만 받았다라고 오케이가 아니고요. 원점수 자체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각 대학마다 저 선택 과목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각 대학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스카이라든가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반드시 원점수를 100점 가깝게 끌어올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체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전략이 없는 학부모님은 1.8에서 2.3이라는 저 예쁜 내신을 애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운대라든가 상명대밖에 못 가는 형국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의 그 높은 허들을 맞춰서 3합 6, 3합 7을 맞춰서 고대를 보내고 생기부를 맞춰서 똑같은 내신인데 연대를 보내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수능 최저는 결국에는 내신이 똑같아도 대학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지 지금 결정을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지 앞으로 뭐가 나오면 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연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사연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지금 2합 7이 됩니까? 내가? 2합 7이 되나요? 그러면 상명대 합격각입니다. 자, 그런데 2합 7 허들을 넘었어요. 얘가. 3합 모평을 보겠죠? 3학년 돼서 2합 6을 맞춥니다. 국민대 허들 넘었습니다. 국민대 허들. 자, 그런데 2합 6으로 가더니 결국 2합 5까지 맞추더라. 그러면 중앙대 허들 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1월 모평은 이미 끝났으니까 3월 모평, 그리고 4월 모평, 6월 모평 이 허들을 맞춰가면서 계속 디데이를 잡아가면서 지금 어느 선까지 왔다. 그리고 이러면 대학은 여기다. 그리고 지금 그 등급은 사실상 4월까지는 고3만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야 돼요. 6월부터 이제 재수행 들어오니까. 그래서 결국 이 허들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서 4, 8까지 가면 고대까지 향해 가게 되는데 최저를 뭘로 맞추실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합이라고 하는 거랑 3합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 3합을 요구하는 대학은 보시면 의대 3합 3입니다. 약대 3합 5고 성균관대 및 주요 대학들이 3합 6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가 3합 7이고 홍대가 이화여대가 3합 8입니다. 3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이름을 쫙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요. 그쵸? 그럼 3합을 요구하는 대학은 이런 속내죠. 국영수하고 탐구 중에 3개의 과목의 합을 맞춰와 이건데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3개에다가 탐구니까 4개니까 뭘 하나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탐구 과목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탐구 과목은 그냥 미끄러지기 십상이고 예를 들어 우리 문과에서는 한 개만 틀려도 3등급이 뜨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3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셋 중에 모두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탐구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래서 3합을 맞춘다는 게 쉽진 않지만 어찌됐건 허들이 지금 현재 어딘지를 보시고 3합을 맞추려면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탐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전략을 짜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을 보겠습니다. 2합 4 외대와 숭실대, 2합 5 경희대 국민대, 2합 6 단국대, 2합 7 상명, 2합 8 한성 용인대입니다. 자, 실상 우리가 뭐 최저다 이런 얘기들은 2합 7 이상 정도가 돼야 우리가 뭐 최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밑에들은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건데, 2합을 요구하는 저 허들을 넘는 경우에는 국영수 3개를 다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는 최저를 못 맞추겠죠? 걔가? 굳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과든 문과든 간에 국영수 3개 다 선택해야 되고, 뭐 2합을 맞추라 그러면 국영수 3개 중에 2개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 영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어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영어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영어학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수학학원 원장으로 갑자기 빙의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영어는 진짜 우리가 절대평가가 됨으로써 1등급을 4%만 주지 않겠다. 90점만 넘어라. 그랬더니 매년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1년도에는 12.6%가 1등급을 받았어요. 90점 넘은 애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22년도에는 6.25%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구하는 거는 6에서 7% 정도 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난이도로 항상 이렇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평가원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1을 안 받았다, 그럼 2등급을 받아도 2합 7, 2합 6, 2합 4 이렇게 받는 허들들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인데, 2등급은 타 과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과목들은 2등급 받으려면 7%, 6%, 7%, 6.26%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는 21.64% 안에만 들어가도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3합을 맞춰와라, 2합을 맞춰와라 하는 대학 중에서 영어 빼고 이런 대학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계산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시가 확대된다, 수학이 너무 어렵된다, 수학으로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문과는 수학이 불리하다 이러니까 수학을 겁나 해. 수학을 겁나해서 수학으로 뭐 하시려고요? 아니, 지금 아까 그런 사례면 수학을 해야죠. 3합을 맞춰와라. 그쵸? 그리고 이과고 수학 특히 잘한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영어는 쉽다고 영어를 안 해.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약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고상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작년도 합격생들,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3합을 맞춰서 대학에 합격한 사례들은 영어를 당연히 1을 받았어요. 걔네가 수학에서 혹은 국어에서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가 안정적으로 1을 딱 맡아놓으면 굉장히 다른 3합이라든가 2합을 만드는 그림들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부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타 지역권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제 얘기에 당연히 동의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정시에서는 영어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요. 정시에서는 수학 한 문제 맞추는 거랑 영어 한 문제 맞추는 게 동일하게 평가되지가 않아요. 근데 강남권이나 교육특구는 정시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랑 다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실제로 중3 때 고3 수능 정도 수준까지 마스터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더 이상 그렇게 올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걔네한테 뭐다? 영어가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다? 영어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이거를 약간 혼재해서 정보가 막 헷갈려. 그래서 너무 이게 조금 전략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실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영어를 저희한테 안 하셔도 돼요.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어찌됐건, 그러나 영어는 반드시 이번 방학 때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 놔야만 합니다. 이번에 듣기에서도 좀 절었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서도 한두 개 틀려가지고 막 2등급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시험 결과 나오기 전까지 2합 7인지 6인지 3합 8인지 6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셔서 어느 과목으로 올인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생기부 그 수능 최저 완화, 자, 그리고 생기부 기재사항이 조금 축소가 됐고,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자소서 폐지됐고, 이거를 면면에 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기부가 그 축소됐죠. 그리고 자소서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린 건 자소서의 질문사항을 생기부에 이걸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1년도, 22년도에 자소서가 있었던 대학들은 당연히 공통 질문사항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걸 확실히 보니까 1번, 자소서 1번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천자를 써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뭐냐? 학업 역량입니다. 공부. 너 공부 잘해? 너 국영수 잘해? 이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 국영수 과목에서의 학업 역량을 보겠다는 내용이 자소서 1번이었어요. 근데 이거 생기부에서도 학업 역량 보잖아요.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자소서 2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오. 1,500자였습니다. 3개 이내였는데 아이들이 뭐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캠프에 참여했던 거 그래서 보통 2개 쓰는 애들도 많았고 3개를 다 쓰는 애들도 있었어요. 글자 수에 맞춰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은 뭡니까? 진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네가 국문과를 갈 건데 생명공학과를 갈 건데 너희 학교 동아리에서 너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캠프에서 너가 느끼고 배웠던 점들을 1,500자로 써라 이거였잖아요. 그게 진로 역량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의 학과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의 기재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세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부 첫 번째 되게 잘하고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을 보여줬는데 애가 혼자만 더럽게 잘났어. 뭐 약간 싸가지가 없고 같이 했다라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뭔가 혼자 했어. 그런 아이들을 뽑지 않아요, 학종에서. 저 세 번째 항목이 필수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게 필수가 아니면 왜 대학들이 저렇게 공통 질문들을 3개를 똑같이 다 진행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을까요? 뭐 동아리에서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담임 종합 의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진로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다 열려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소서 3개의 질문사항을 우리가 잊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내용들이 우리 아이 생기부에 어디에 곳곳에 들어있는지를 체크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생기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창체,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쓰고요. 교과선택 쓰고 담임 종합의견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고 학부모님들이 체크 못 하시니까 저희가 체크할 거예요. 생기부 내시면은 저희가 체크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맞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자율활동 누가 써주세요? 자율활동 누가 써주십니까? 담임 선생님이 써주세요. 동아리 활동 누가 써주시나요?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시죠? 진로는 누가 써주세요? 진로 선생님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담임 선생님. 담임 벌써 2번 나왔죠? 자, 교과 획득 누가 써주시죠?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죠? 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가 700자인데 여기 지금 500하고 700이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고 대체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의 수업 하나는 들어가실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벌써 500자. 담임 선생님의 역량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회장님이지, 회장님. 오너. 나는 거기서 가불병 정중의 정.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고 자, 그리고 행발, 우리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 그래서 생기부에는 총 8개 항목 중에 마지막 8번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1학년 거 쓰셨고 2학년 선생님이 2학년 거 쓰셨고 3학년 선생님은 안 쓰세요. 왜냐면 우리가 3학년 1학기만 끝나고 원서를 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번 수시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럼 남는 건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학종으로 재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원서 입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능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고요. 3학년 2학기까지도 다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굳이 몇 개월 좀 일찍 논다고 해서 대단한 재미도 없고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 죽고 막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3학년 2학기까지 챙길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끈은 어머님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사실. 애는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거는 재수를 하면 그게 반영이 돼서 학종으로 재수할 때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 3학년 1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2학년 때까지는 대체로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공통이었고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을 했어요. 일반 선택. 3학년이 되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진로 선택. 이름이 다 반영을 해주고 있죠.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들을 왜 선택했으며 그 진로 선택 과목들을 수업하고 A라는 평가를 받고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썼을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동이 당연히 돼야죠. 분절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생기부 전략이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2학년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짜야죠. 그리고 이거를 담임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진로 선생님, 과목 선생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악이니까 물리 선생님이 내가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탐구의 주제가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2학년 마무리 시점이니까 2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어떤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거는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입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야 1번 항목부터 2번, 3번, 4번, 5번, 세특, 창발 뭐 이런 건 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마지막 8번부터 보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담임 레퍼런스 같은 거잖아요. 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냐라는 부분이니까 1학년 그리고 2학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약간 삑사리가 나면 조금 어렵다.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소서도 없잖아요, 이제. 자소서에서 이거를 뭔가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체크리스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단 항목.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각 대학의 입사관들이 생기부를 바라보는 어떤 지표들을 문서화했던 내용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쫙 있네요. 봉사는 교회 봉사 인정은 안 하지만 교내 봉사는 당연히 진행 중이고 만약에 교대를 지원한다 아니면 간호학과를 간다 사회복지학과를 간다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교내 봉사 중요합니다. 교내 봉사 활동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자,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학부모님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 생기부를 내면. 근데 생기부는 지금 당장 안 나오잖아요. 내년 3월이 돼야지 나오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면 체크리스트 해서 이 부분을 3학년 1학기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죠. 자,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발, 교과 세트, 그리고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가 안 들어가는데 뭔 독서 활동이냐. 독서는 세특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진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임 종합의견에도 필요하면 넣습니다. 독서는 사라진 게 아니고요. 다른 면들로 무조건 녹여야만 하는 겁니다. 독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대학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인데 책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자, 두 번째, 인문적 소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심을 보이는가. 결국에는 학부모님들 여기 자동공진과 교과학습 발달 상황, 담임 종합 의견, 교과 세트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게 딱 두 개라는 거예요. 독서랑 두 번째는 인문적 소양을 가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심이 있는 애야?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평가하겠대요.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전공을 위한 노력 과정과 스토리가 특별한가? 이 부분을 통해서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내용이겠죠. 자, 저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요. 지금 2학년 그 생활기록부 목차 주제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기말고사 자 그리고 생기부 마무리 하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만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한별이 내지는 정민이, 세진이, 한별이, 정민이, 서영이, 도건이, 의진이, 준혁이, 은영이, 한세, 은지
지금 이 학생들은 현재 지금 피터 선생님하고 슬랙으로 아이들이 티키타카를 하고 있어요.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 주제탐구 보고서 내용들, 독서 내용들을 다 아이들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뭐 무슨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지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느 요일이든지 주말이라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름을 부르지 않은 학생들은 그 슬랙으로 연결이 돼 있어도 소통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비재원상이시든가 슬랙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건 유료가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님들이 전체가 다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사항들을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 요 시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가 끝나고 바로 겨울방학이 되는 그 시점까지 딱 2주,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주, 그리고 방학시까지 이렇게 딱 그어서 마감을 하죠. 생기부를 마감을 하죠. 제가 알기로 지금 숭실고등학교는 12월 9일까지 마감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탐구보고서 마무리한 거 써서 한번 봐주세요. 저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고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1, 2학년 성적 분석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1월과 2월의 일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1월과 2월에 고3 학생들 저희가 수시 가능 대학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100% 피터 선생님이랑 1대1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전체에 대한 내신 성적표 내야 돼요. 자, 그리고 11월 모평 성적 당연히 필요하겠죠. 두 가지는 저희랑 상담 안 하셔도 어딜 가서도 무조건 2개를 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까지 내라고 할 거는 2학년 생기부까지. 자, 그리고 수시 목표 대학 상담 계속 1, 2월에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상담을 한 아이는 목표가 생기겠죠? 너 최저 이걸로 맞추는 거야. 그리고 너 내신 3학년 1학기니까 니네 학교 지금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고 너 지금 이 영어 점수가 좀 나으니까 이거를 0.8이든 0.3이든 올려서 토탈 내신 등급 2.3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다. 그러면 너 지금 2합 이거 맞추면 구민대 간다. 2합 4 맞추면 숭실대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3학년 1학기 생기부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작업이 1, 2월에 진행되는 상담의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좀 참여를 해주셔야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성적이 나온 걸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지에 대한 상담은 돈 내고 하실 상담이 아니세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모의고사도 점수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뭐 3월, 6월 모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원서를 어디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담을 돈을 내고 왜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고요. 결과를 가지고 어디를 갈지 못 갈지 이거 옛날 상담이고 지금은 과정을 보는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를 전략을 같이 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점수 다 나오고 나서 한 번에 상담 딱 하고 원서 쓰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만 전략이 나온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하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 2 나오고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어 하는데 내신이 3점이에요. 3점이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합니다. 상식적으로 내신 3점이면 인서울 못 가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얘는 지금 모평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 거의 3합도 맞출 각이야. 잘만 하면. 홍대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교과로 지금 이게 추락 이게 되니까 2합은 완전 너뿐이 맞추네. 너 숭실은 무조건 간다. 이런 게 필요해요. 아이한테 상담할 때. 그리고 그런데 네가 3합 8을 맞아버려? 그럼 너 홍대 가는 거야. 숭실 갈래? 홍대 갈래? 홍대요. 이러겠죠 얘가. 가깝고 놀 때도 많고 바이브 넘쳐요. 뭐 이러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교과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를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 그리고 건국대 정도까지 목표 대학,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일단 찝습니다. 이거를 3학년 1학기 돼서 원서 쓸 때 찝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애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야, 영어 내신이 지금 이 전체 토탈 내신이 3.2였을 때 영어 내신이 2점대 후반이었다라는 가정이 좀 나오는데요. 영어 내신 2로 올려라. 3학년 1학기 애들 다 턴다. 털어주면 네가 밟고 올라가면 된다. 이래서
그리고 영어는 무조건 1로 요지분호 찍어라. 그래야지 3합 8을 맞춘다. 이제 이렇게 되면 목표 내신이 3.05가 됩니다. 그럼 대학의 이름이 약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내신이 3.05가 되고 네가 영어 수능을 1등급을 완전하게 맞춰줄 수만 있다면 교과전형으로는 어디를 가느냐? 당연히 더 높은 데 가죠. 1순위가 당연히 홍익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저희가 정해주고 종합으로는 건대, 한양대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스카이 가가지고 자기 다이어리에 쓰는 거예요. 홍대 가자. 2, 4학번, 2, 5학번 홍대 가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목표를 하는 거고 2합 몇, 3합 8 이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1월이 좀 늦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1월과 2월에 걸쳐서 저거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선생님과 함께하는 슬랙이라는 플랫폼으로 아이들이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요. 전체 컨택이 되어 있는 아이는 457명이에요 지금. 이거 저희가 밤마다 들어가서 다 교육을 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직접 피터 선생님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런 과정에 있고 슬랙으로 나랑 소통을 하면 내가 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457명이 컨택은 했는데 티키타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아이들은 231명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름 불러드린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또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고3이 됐어요 벌써. 유치원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자, 고3은 학부모님들도 좀 마음의 쇄신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불러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한숨 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1학기 끝났다고 원서 던졌다고 끝나는 시험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수능날까지 마치 내가 정시 보는 아이의 엄마처럼 하셔야만 해요.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끌고 가기가 굉장히 지치거든요. 원서 쓰면 나도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어요. 6개 썼는데 하나는 붙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최저를 못 맞추면. 자,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 정말 약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진짜. 하지만 아이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반박자만 조금 앞서서 가면서 같이 가주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입시를 또 치르실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스카이 가야지 해피엔딩이고 2합 7을 맞추고 5를 맞춰서 그 대학에 가야지 해피엔딩이고 아니면 더 가치가 없나요? 진심으로 저는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오빠가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는 날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한테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들을 줬어요. 부모만 알 수밖에 없는, 부모만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큰 행복들을 아이들이 줬는데 이 입시 1년의 과정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큰 행복을 줄 겁니다. 그 과정을 같이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이제 이어서는 우리 고3 담당하시는 김윤재 강사님 나오셔서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맞춰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고3 전담 강사이고요. 이주와 어원에서는 2018년부터 주로 고3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윤재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 학부모님보다는 학생들에게 해야 될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인데요. 몇 가지 원장님 그 강연을 제가 오늘 뒤에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죠. 고3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바빠요. 굉장히 바빠합니다. 실제 바쁜 것보다 더 바빠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바빠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차게 바쁘지 않아요. 짜임새 있게 바빠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3, 4, 5, 6, 7월을 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놔버려요. 그냥 1학기 내신이 끝남과 동시에 하얗게 태워서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도 해주고 자 이제 8, 9, 10월 3개월 동안 화이팅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 애들이 그 온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은 왜 고3 그 정말 중요한 D-100일부터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 제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보고 고민을 해본 결과는 아까 제가 3, 4, 5, 6, 7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4, 5, 6, 7월 5달 동안 고3 1학기 내신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4번의 모의고사를 칩니다. 3월, 4월, 5월은 안 하고요. 가정의 달이라든지 뭔지 하여튼 안 하고요. 그리고 6월, 7월을 모의고사를 치고요. 스스로 엄청나게 세뇌를 합니다. 괜찮아, 난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지금 나는 고3 1학기 내신 중이니까 이건 나의 1순위가 아니고 난 내신이 1순위야. 그래서 여기 안경에 내신 써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불타오르듯이 내신을 공부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기특하고 새벽 2시, 3시에 항상 저에게 톡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아이가 지치는 이유는 힘 빠져서도 아니고 가슴이 아픈데 3, 4, 5, 6, 7월 달에 봤던 그 4번의 모의고사가 아이의 자존감을 다 박살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안 돼요. 그게. 저 안 돼요, 쌤. 그러니까 스스로가 딱 자기의 한계를 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저 10년 사귀고 15년 결혼 생활 중인 와이프보다 아이들과의 톡이 더 깁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막 이렇게 빨리 카톡을 막 올리면 9분 걸려요. 끝까지 다 올리는 데까지 9분이 걸려요. 그 정도로 아이들과 톡을 많이 하는데 그 구구절절 대톡의 내용은 넌 할 수 있다. 하자, 해보자 이런 거고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제가 이미 제 점수는 딱 거기까지고 저는 찍어본 적이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계산은 이건 뭐 그냥 제 계산인데 이 부등호 하나가 2배쯤 돼요. 그러니까 고1, 2의 시간보다 고3 내신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고3 1학기는 학생들이 알아서 뭐 아까 무슨 워딩을 쓰셨죠? 자빠져요.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적당히 하던 대로 했는데 성적이 오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꽤 많은 일이 벌어지고 저는 민망하죠. 선생님 덕분에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칭찬해주고 뭐 잘하면 음료수 사주고 그런 거지. 그리고 수업 내용 꼼꼼하게 쳐준 건데 아이들은 선생님 덕분에 처음 받아본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아이를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받아 마땅한 누림을 말 못하겠네. 아이가 누릴 만한 충분히 디저브한 그런 칭찬이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시면 남들 놀 때 공부 한 거니까요. 그래서 고3 1학기를 그렇게 열심히 친 거예요. 쳤는데 다 치고 나서 아까 준비할 게 엄청 많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 제정신 차리고 D-100이다 어쩐다 하면서 8, 9, 10월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유지하는 것도 고마울 정도예요. 8, 9, 10월에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없어요. 그건 옛날 고3과 지금 고3의 아이들의 마인드셋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부등호를 이렇게 5개나 했냐면 애초에 시작할 수 있는 등급을 시작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들어가야 그 다시 이제 8, 9월, 10월에 그 1, 2등급을 유지하는 걸 간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저를 아까 원장님이 다이어리에다 스카이 가서 쓴다고 했잖아요. 진짜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는 어떤 그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스티커처럼 자기 대학의 로고를 붙여주고 제가 이름을 써서 이쁘게 또 제가 디자인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랭킹이 좀 레벨이 좀 낮은 학교다 그러면 못 붙이죠. 부끄러워서라도 안 붙이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런 걸 일깨워 주시면 나 최저 맞추면 나 정말 이 내신으로 이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내려놔요. 저 최저 없는 대로 넣으려고요. 아니면
최저는 하나만 쓸 건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 눈엔 이만큼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고3을 이주와 어학원에서 지금 5년째 맡고 있는 건데요. 제 목표는 그동안에 좋은 입시 결과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점점점 아이들의 그 영어 실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근데 사실 수능 유형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능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게 쪼개놓는다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아예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어떤 요일, 특정 요일에 오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2등급만 많아도 괜찮다라는 학생들을 또 다른 요일로, 2개의 요일로 나눠서 부릅니다. 부르고 교재는 같지만 수업하는 방식과 접근법을 다르게 주죠. 그래서 2등급만 받아도 되는 아이들은 정말 2등급만 받게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은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최저만 딱 2등급 맞추고요. 쌤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88점을 받았는데요. 실제 수능에서. 제가 되게 많은 카톡을 받지만 그리고 카톡이 저의 보물이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 받는 카톡들이. 이걸 다 일일이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얘가 점수가 제일 높았고 얘는 100점이니까 제일 높았고요. 98점, 97점 이런 톡도 있지만 그냥 얘를 올려준 거고요. 얘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얘 걸 올린 거예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등급 목표한 친구들은 2등급 안에 안착할 수 있고 사실 88점이 요즘 아깝긴 하죠. 저는 사실 83점 맞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2등급이면 되는데. 그리고 이 1등급은 이 친구도 100이지만 91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여기는 안정적이게 혹시 정시도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1등급이잖아요. 그래도 90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1등급은 1등급에 맞게 2등급은 2등급만 받을 수 있게 그럼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2등급은 놓치면 안 되는 점수에서 누수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스킬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은 시작점이 4등급인데요. 4등급이면 60점대라는 거거든요. 그럼 60점대 아이들이 80점대가 되려면 쉬워 보여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걸 가르쳐 보시면 정말 안 올라가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맞아야 될 수 있는 그 선을 정한 다음에 그걸 맞게 해주는 거죠. 제 스킬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1, 2등급 공통이지만 첫 번째는 단어를 엄청 깐깐하게 건드립니다. 단어를. 예문도 다 봐야 되고 막 그런데 그치만 양을 엄청 많이 내주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하기만 하면 되는 양을 주고 그 양에 대해서 매일매일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분량의 랜덤 그 단어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되게 유효해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의 미천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원에서도 단어를 테스트 하거든요. 그러면 의저학원 고3 수업의 단어 테스트의 차이는 뭐냐면 과할 정도로 예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 뜻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고 학생들은 매일 집에서 매일이라 하면 이게 주 5일을 말하는데요. 최소한 5일 동안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되고 분량을 외우고 외운 내용을 스스로 셀프 채점을 한 다음에 스스로 시험을 보고요. 채점한 내용을 저한테 찍어 보냅니다.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될 일과고요. 엄청 중요해요. 그럼 애들이 이거 안 하면 어떡해요? 라는데 애들이 다 이걸 합니다. 이유는 제가 하면 뭘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좋거든요. 걔네들이 이거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면 안 돼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봤자 애들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선물을 주죠. 근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걸 이쁠 정도로. 이게 되면 이게 첫 단추예요. 어떤 언어든 외국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어가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이 독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전략이 좀 달리는데 제가 여기 듣독이라고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듣기와 독해를 병행하는 겁니다. 많이들 하죠. 강남에서는 당연히 하는 대세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방법을 몰라요. 잘. 자, 듣기 할 때 독해 푸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들긴 들어요. 그럼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풀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실용문 좀 보고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기계처럼 체화돼 있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딱 프로세스를 갖고 가지 않고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잡고 풀거나 아니면 익혀야
끼케 한 4-5문제만 풉니다.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석도요. 결정적으로 고난도 문장에서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해석 연습시키고, 이게 지금 이번 항목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제인 거죠. 그럼 단어 빡세게 시키고 수업 오지 않는 날에 수업은 오지 않지만 과제를 하게 하고 그 과제를 검사하고, 그리고 수업에 오면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지를 아이들한테 약간 세뇌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요. 그거를 평가원 기출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주 과정이니까 풀 테스트 2번을 볼 거고 빼면 총 8세트를 여태까지 나왔던 평가원 문제를, 고3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 3가지가 예비 고3의 기본적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매일 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돼 있고, 아이들은 직접 여기다가 이 단어 보고 자기가 외운 단어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어떤 뜻인지를 이 빈칸에 채워서 쓰는 겁니다. 뒤에 답지가 다 있고 아이들이 채점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잘했다고 저는 뭐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고, 아이고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거 보내는 시간대가 다 새벽이죠. 2시 넘어가요. 그래도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 응원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무기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학원에 나왔을 때 또 테스트를 보죠. 그럼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봤던 거에서 일부를 뽑아다가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단어장이기 때문에 수능에 필요한 단어들과 유효와 다효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듣기와 독해를 병행하는 이 프로젝트인데, 다른 학원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 주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니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2등급을 받으려면. 그래서 교재 자체가 아예 왼쪽은 듣기고요, 오른쪽은 독해예요. 애들이 풀어야 될 번호도 다 지정해줘요. 무조건 이건 다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그 사이사이에 이거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비 고3 때 이걸 안 하면 8월이 돼서 하면 늦어요. 예비 고3 때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3, 4, 5월 말고 3, 4, 6, 7월 모의고사 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3, 4, 6, 7월에 모의고사 점수가 영어 점수나 다른 점수, 특히 영어 점수가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고 아예 자존감을 유지해 줄 정도만 버텨준다면, 그럼 이 아이가 1학기 내신을 마치고 나서 책상 앞에 로고 붙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2등급을 받기 위한 강력한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연습을 시킵니다. 이거 유튜브 다른 학원에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진심이에요. 해석의 감이라는 거는 감인데요. 해석의 감이 뭐냐면, 어려운 문장을 아이들이 이렇게 긴 문장들을 해석을 잘 못해요. 이런 문장을 500개를 추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끔 시키고, 이게 그 답지예요. 제가 주는 답지인데 이렇게 끊어서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이 연습을 안 하면 공허한 스킬만 남아서 나중에 실력이 없어서 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탄탄하게 가려면 해석의 감까지 다 반드시 시킵니다. 이것들은 원래 하나하나의 교재인데요. 이렇게 교재를 하고 이 평가원 기출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교재를 만들면 교재비 부담이 커서 제가 올해는 이 3권의 교재를 이렇게 그냥 한 권의 소책자로 묶으려 합니다. 주간지로요. 일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주간지를 받는 거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과제들이 전부 다 들어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비 고3들을 위해 계획된 보양탕 같은 책이라서 주간 삼계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책을, 소책자를 아이들이 매 주차마다 받게 될 거고, 이거에 플러스 알파로 미니 모의고사, 두꺼운 모의고사 50회분 책자와, 그리고 맨 처음에 보셨던 매일 단어 소책자를 주차별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비 고3 10주 동안 2번의 풀 테스트와 그다음에 8번의 평가원 기출 풀이와 나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력이 고3 모의고사를 봐도 최소한 2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고2 모의고사 말고요, 고3 모의고사로 봐도
최소한 2등급 안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미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1등급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르치는 전체 인원이 그래도 3월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면 자존감이 괜찮은 점수를 받아놔야 되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떨어져야 하지 않을 점수 선이 있는데 그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그럼 고3 1학기 내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아이들이 실력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스려서 8월부터 우리 파이널 가보자 해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잊혀졌던 감각 되살리면서 그때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를 전체 시간을 재고 듣기까지 학원에 나와서 무조건 풀게끔 만들면 최저가 맞춰집니다. 최저가 맞춰지고 1등급 목표반 아이들은 1등급을 받고 2등급 목표반 아이들은 2등급을 받는 그런 되게 우리의 목표에 맞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그동안 많은 이주와 어학원 출신 졸업생들이 재원생들, 졸업생들이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서부학군에 맞는 전략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일 1시간 반, 1.5시간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매일입니다, 이게. 매일 1.5시간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어도 외우고 단어 테스트도 하고 그때그때 맞는 해석 연습이나 모의고사 드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도 안 늘면 아이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도 안 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태까지 그리고도 안 는 학생들은 없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는 강사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3 경력이 굉장히 적진 않습니다. 고3 경력이 적지 않은 만큼 고3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도 사실 가르쳤었고요. 충분히 아이들의 심리를 알고 언제쯤 힘들어할지 또 언제쯤 아이들이 풀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잘 단속하면서 끌고 갈 자신이 있는 강사니까요.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정도 얘기 끝난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